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조선시대 중엽의 어느 날, 나무 장수 돌석이는 오늘도 따스한 햇빛을 받으며 산으로 올랐습니다. 돌석이는 매일 오후에 박대감에게 나무를 팔고 있었지요. 얘야 돌석아, 오늘도 꼭 대감마님 집에 들르거라. 이 어미가 써준 대로 꼭 따라해야 한다. 알겠사옵니다, 어머니. 돌석이는 얼마 전에 산에 올랐다가 발을 헛디뎌 머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름이 돌석이답게 머리가 단단하여 목숨은 구했으나 사고 이후부터 건망증이 심해졌지요. 나무를 하는 것도 있고 밖을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가 직접 종이에 하루 일과를 적어주셨습니다. 아침에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오후가 되면 박대감 집에 들러 남은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박대감은 돌석이의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거 참 안 됐구나. 건망증을 치료하려면 약재가 좀 들 터인데. 약은 먹고 있느냐? 돌석이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인처지에 어찌 약재를 다려 먹을 수 있겠사옵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옵니다, 대감마님. 박대감은 돌석이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럼 돌석아, 나의 오랜 벗인 윤대감에게도 나무를 팔도록 해라. 여기서 서쪽으로 3리 정도 떨어진 고을에 살고 있단다. 내가 보냈다고 하면 알아서 나무를 살 것이야. 돌석이는 황송하여 바로 큰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건망증이 심해서 윤대감 집에 들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박대감 집에 가서야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아이고 이런. 네가 건망증이 있다는 것을 깜빡했구나. 여기 내가 윤대감 사는 곳과 나무를 팔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줄 터이니 간직하고 있다가 내일 잊지 말고 꼭 가거라. 박대감은 어머니가 한 것처럼 종이에 적어서 돌석이 품에 넣어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사옵니까, 대감마님. 홀어머니 모시느라 많이 힘들지.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꼭 복이 올 것이니라. 그러니 힘들어도 꾹 참고 버티거라. 그렇게 돌석이는 잊지 않고 윤대감 집에 들를 수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돌석이의 사정을 전해 듣고 나무를 모두 사주었지요. 나무를 팔고 빈 지게를 짊어지고 가던 돌석이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2배의 품삯을 받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고을 한가운데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였지요. 돌석이도 호기심이 생겨 사람들 틈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는 웬 건장한 사내가 연약한 여인의 뺨을 때리고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류하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사내가 워낙 험상궂게 생겨서 그런지 다들 겁만 먹고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연약한 여인을 때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돌석이는 지게를 내리고 사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사내는 여인의 멱살을 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인을 그렇게 때리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러자 사내가 돌석이를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돌석이는 흠칫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요. 사내는 아무리 봐도 산적처럼 보였습니다. 네 놈은 뭔데 나서는 것이야? 다치고 싶지 않으면 얼른 꺼지거라. 그러지 말고 그 손부터 놓으시오. 여인 입에서 피가 나지 않소. 신경 쓰지 말고 꺼지라니까. 사내는 바로 주먹부터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돌석이가 얼른 고개를 숙여 머리로 받아치는 것이었지요. 돌석이는 어릴 적부터 머리가 단단하여 돌머리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쓸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험상궂은 사내와 시비가 붙었을 때는 무섭지가 않았지요. 돌머리가 곧 무기였으니까요. 아이고 손이야. 이놈 이거 완전 돌머리잖아. 사내는 손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나서면서 사내를 끌어낼 수 있었지요.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저 사내가 해치려고 한 것이오? 사실 저는 점쟁입니다. 어제 사주를 좀 봐주었는데 엉터리라고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지 뭡니까?
무턱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바로 저를 때리고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정말 몰지각한 사람일세. 아무리 봐도 산적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처자가 큰일 날 뻔하였소. 그런데 여기 사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어쩐 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돌석이는 윤대감에게 나무를 팔러 왔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이 고을에 왜 왔는지 그 사이에 까먹은 것이었지요. 그러다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대로 얼른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까먹을 때마다 품에서 종이를 꺼내서 읽으라고 하셨지요. 그제야 윤대감에게 나무를 팔러 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를 팔러 오셨다가 저를 구하셨으니 이건 분명히 천은입니다. 제가 공짜로 점을 봐드릴 테니 찾아오십시오. 점쟁이는 신당에 있는 쪽을 가리켰습니다. 내일 잊지 마시고 오십시오. 꼭 복이 올 것입니다. 돌석이는 복이 온다는 말에 신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점쟁이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모두 까먹은 것이었습니다. 점쟁이를 구해준 것마저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도 돌석이는 신당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점쟁이를 구해준 것마저 까먹어버리고 윤대감 집에만 들러서 돌아간 것이었지요. 돌석이를 기다리던 점쟁이는 이상해서 고을 어기로 나갔습니다. 공짜로 점을 봐준다고 했는데도 오지 않다니. 희한한 양반일세. 이유라도 알아야겠어. 그렇게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돌석이가 나타났습니다. 지게에 나무를 짊어지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점쟁이는 돌석이가 횡하고 지나가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돌석이는 점쟁이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방금 저를 부른 것이요? 댁이 아니면 누구겠소. 공짜로 점을 봐준다고 했는데 왜 안 오는 거요? 설마 내가 어려 보인다고 무시하는 거요? 댁은 누군데? 점을 보러 오라는 것이요. 점쟁이는 놀랐습니다. 돌석이가 정말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실은 제가 머리를 크게 다친 뒤로 건망증이 심합니다. 누굴 만나도 다음 날이 되면 다 잊어버리지요. 대감마님에게 같은 질문을 또 하고 또 해서 혼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돌석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실실 웃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저를 지금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돌석이는 점쟁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소. 정말 미안하구려. 제가 산적에게 끌려가고 있을 때 도와주셨습니다. 그 머리로 산적의 주먹을 받아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짜로 점을 봐드린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돌석이는 곰곰이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홀어머니 건강만 생각하고 살았던 돌석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건넨 종이만은 기억하고 있었지요. 저는 아침에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오후에는 대감마님의 집에 들러 나무를 팝니다. 건망증이 심해서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지요. 점쟁이는 돌석이가 평생 나무 장사만 할 것 같아 가여웠지요. 그럼 지금 바로 공짜로 점을 봐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잊으실 게 아닙니까? 지금 바로 오시지요. 돌석이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점쟁이 말대로 내일이 되면 또 잊을 것이 뻔하였지요. 정말 공짜로 점을 봐주시는 겁니까? 그렇다마다요. 그렇게 돌석이는 점쟁이를 구한 지 한 달 만에 신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주팔자가 궁금하시겠지요? 돌석이는 또 머리를 극적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장가를 가라고 합니다만 제 처지에 어찌 여인을 만나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 남자를 어떤 여인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저 어머니하고 하루 세 끼만 잘 먹을 수 있는지만 봐주십시오. 점쟁이는 이렇게 순수한 사내를 본 적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했습니다. 어릴 적 동네에서 놀던 아이들이 생각이 날 정도였지요. 점쟁이는 한숨을 푹 하고 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별난 운세를 가진 사람들도 많으니 너무 그렇게 낙담만 하지 마십시오. 점쟁이는 잠시 눈을 감더니 돌석이의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눈을 갑자기 팍 뜨더니 돌석이를 노려보는 것이었지요.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제 운세가 안 좋습니까?
제발 죽지만 않는다고 해주십시오. 그런데 점쟁이는 희죽하고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는 곧 장가도 가고 큰 땅도 얻고 만석군이 될 것이오. 돌석이는 헛웃음이 나왔지요. 아무리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되지요. 게다가 점쟁이라는 분이 그렇게 실없는 소리를 하면 되겠소. 하지만 점쟁이는 웃음기를 잃지 않고 돌석이의 관상을 유심히 보는 것이었습니다. 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저 보이는 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꼭 장가도 갈 것이고 만석군도 될 것이오. 돌석이는 여전히 믿기지 않아서 웃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어찌하면 되겠소. 어찌해야 장가도 가고 만석군도 될 수 있겠소. 돌석이는 속으로 점쟁이가 덕담을 해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건망증이 심하다고 하니 그냥 지나가는 소리라고 생각했지요. 동쪽에서 젖은 묘소를 찾으십시오.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저를 놀리시는 거라면 그만하시지요. 건망증이 심하다고 그런 농을 하시다니요. 하지만 점쟁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의 동쪽에서 젖은 묘소를 찾으라고 적는 것이었지요. 점쟁이가 말한 대로 장가도 가고 만석군도 될 수 있다고 명확히 적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일 꼭 잊지 마시고 가십시오. 건망증이라고 놀리는 것이 아니니 꼭 가셔야 합니다. 정말 동쪽에서 젖은 묘소를 찾으면 장가도 가고 만석군도 된단 말이요? 젖은 묘소를 찾은 뒤에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그대의 몫입니다. 그렇게 돌석이는 신당에서 나왔습니다. 점쟁이가 적어준 종이를 품에 꼭 넣었지요. 절대 잊지 말아야지. 동쪽에서 젖은 묘소를 찾는다. 다음 날 아침 돌석이는 나무를 하고 박대감 집을 거쳐 윤대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점쟁이가 준 종이를 펼쳐보았지요. 그렇지. 오늘 동쪽에서 젖은 묘소를 찾으라고 하였지. 돌석이는 건망증이 심했지만 아주 중요한 약속에 대해서는 기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종이는 잊지 않고 늘 펼쳐보았지요. 그렇게 돌석이는 동쪽으로 걸으면서 묘소를 찾았습니다. 따스한 햇빛이 돌석이의 눈을 가리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묘소가 하나 보였습니다. 동석이는 신기하다는 얼굴로 묘소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웬 여인이 묘소 앞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묘소를 둘러보니 젖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인이 그렇게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 젖을 리가 없겠지요. 마침 돌석이는 지나가는 아낙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궁금하여 그런데 저 여인은 왜 묘소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자 아낙네는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전에 들어서 알았는데 서방님이 병으로 죽기 전에 말하기를 묘소 위에 때가 마르기 전까지는 혼이 나지 말아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저렇게 빨리 때가 마르라고 부채질을 한다지 뭡니까? 내가 장담하는데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돌석이는 기겁하였습니다. 서방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말을 저런 식으로 되갚다니요. 그거 참 못난 여인일세. 돌석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다시 동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묘소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묘소에 물을 뿌리며 눈물을 흘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까는 묘소의 때가 빨리 마르라고 부채질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묘소가 젖으라고 물을 뿌리는 여인이 있었지요. 돌석이는 궁금하여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궁금하여 묻습니다. 어찌 묘소에 물을 뿌리십니까? 하지만 여인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대답 없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점쟁이가 말한 그 젖은 묘소인가? 돌석이는 다음 날에도 묘소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여인은 묘소에 물을 뿌리고 있었지요. 지나가는 길에 궁금하여 묻습니다. 어찌 묘소에 물을 뿌리십니까? 돌석이는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질문을 또 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고 떠나버렸지요. 다음 날에도 돌석이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화를 내는 것이었지요.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만한 사정이 있거늘 어째서 같은 질문을 또 하고 또 하시는 게요. 혼자 사는 과부라고 우습게 보는 것이요. 자신이 같은 질문을 한지도 몰랐던 돌석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송구합니다. 실은 제가 건망증이 있습니다. 여인은 사정을 듣고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거 참 안 됐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훔치며 묘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 서방님이 누워 계십니다. 병이 생기면서 일찍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우리 둘은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들, 딸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는데 그런데 어찌 묘소에 물을 뿌리십니까? 서방님이 때가 마르기 전까지는 혼인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서방님에게 못다한 사랑을 이렇게라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다른 남자와 혼인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매일 물을 뿌린단 말이오? 돌석이는 여인의 지조에 감동하여 울컥하였지요. 서방님이 살아계실 때 제대로 내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방님만 생각하면 너무 슬픕니다. 그러니 이렇게 물이라도 뿌려드려야죠. 돌석이가 돌아보니 묘소에는 잡초가 많이 자라났습니다. 다른 묘소와 다르게 정돈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어느 묘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인은 낮에 와서 이렇게 물을 뿌리고 늦은 밤에는 길쌈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땅이 있었지만 농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서방 묘지에 물을 뿌리느라 건강과 재산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어느새 주르륵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점쟁이가 말해줬던 젖은 묘소와 만석군 이야기는 모두 잊어버렸지요. 그날부터 돌석이는 묘소를 찾아와 물을 뿌려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왜 나무 장수 양반이 물을 뿌리시는 겁니까? 어차피 나무를 팔러 지나가는 길이니 제가 물을 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인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죠. 말도 안 됩니다. 어찌 다른 여인의 서방 일에 신경을 쓰십니까? 당장 그만두십시오. 하지만 돌석이는 건망증 때문에 계속 묘지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지조에 크게 감동하여 머리에 강하게 각인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잊지 않고 자꾸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계속 만류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좀 가시지요. 여인은 돌석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에게 묘지에 오지 않게끔 부탁을 하려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돌서가.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다른 고을에 사는 과부의 서방 묘지에 물을 뿌리다니. 제정신이냐? 부인이 너무 가엾사옵니다, 어머니. 그런 지조가 세상에 어디 있겠사옵니까? 어머니는 돌석이를 나무라면서도 여인의 지조에 감탄하였지요. 정말 미안하게 됐소. 우리 아들이 건망증이 심해서 그런다오. 아닙니다, 어머님.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십니까? 내가 아침마다 아들에게 일러둘 터이니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시오. 아들이 큰 폐를 끼쳤네 그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도 물을 대신 뿌려주셔서 그동안 못다한 밭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여인이 돌아가자 어머니는 안타까워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렇게 참한 여인이 며느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꼬. 이미 세상을 떠난 서방을 위해 저렇게까지 하다니. 정말 지조가 대단하구나. 다음 날 아침 돌석이는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말씀해 주셔서 묘소는 가지 않았지만 여인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었지요. 정말 그 여인이 가엾사옵니다, 어머니. 죽은 서방님을 잊지 못해서 그렇게 매일 묘소에 물을 뿌리는 여인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사옵니까? 어머니는 돌석이가 매일 펑펑 울고 있으니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그 얘기는 그제도 했고 어제도 했어. 사내가 돼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펑펑 울기만 할 것이야. 어머니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여인을 잊지 못해서 계속 울기만 하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아들을 데리고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어머님? 이 녀석이 과부댁이 가엾다면서 매일 눈물을 짜내지 뭐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매일 이렇게 울고만 있으니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소. 돌석이는 여인을 보더니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쩌시려고 이렇게 매일 우시는 겁니까? 어머님 생각을 하셔야죠. 미안하오, 부인. 그런데 내가 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구려. 어머니 말씀으로는 내가 달포가 넘는 동안 매일 울기만 했다는데 기억이 없소. 이 녀석이 매일 과부댁 때문에 울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소. 과부댁이 내 아들을 울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요.
어떻게 좀 해주시오. 여인은 당황했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여인 때문에 매일 울고 있으니 말이에요. 돌석이는 그날 이후로 다시 묘지에 들러 물을 뿌렸습니다. 여인이 하는 수 없이 허락하니 또 매일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저는 김유아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절대 잊지 않겠소. 돌석이는 뛸 듯이 기뻐하였고 유화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크게 감동하거나 슬프면 머리에 강하게 각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봄바람은 사라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계절이 변하였지만 돌석이는 건망증 때문에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지켜보던 유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건망증 때문에 매일 찾아왔지만 그만큼 위로도 되었지요. 이제 겨울이 올 텐데. 저 사람이 물을 뿌리지 않게 하려면 어찌 해야 할까? 유아는 한과와 떡을 가져와 돌석이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모두 잊어버렸지만 돌석이의 순수한 마음씨 덕분에 흐뭇하였지요. 서방 묘지에 물을 뿌리느라 매일 눈물을 흘렸던 유아였습니다. 그런 유아에게 건망증 심한 돌석이가 희망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물을 뿌리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매일 물을 뿌렸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계속 이쪽으로 발길이 향하는구려. 유아는 다음 날에도 계속 돌석이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돌석이 건망증이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돌석이는 늘 한결같이 미소를 지으며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아는 어느덧 돌석이의 그 한결같은 대답이 듣고 싶어졌습니다. 비록 건망증으로 인한 똑같은 대답이었지만 유아에게는 소중한 위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다가오고 추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유아는 오늘도 돌석이에게 다가왔지요.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대답을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아가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물을 뿌리시는 일은 그만두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면 더 부지런히 물을 뿌려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혼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물을 뿌릴 필요가 없겠지요. 뜻밖의 말을 들은 돌석이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누구와 혼인하십니까? 유아는 포근한 미소를 지으며 돌석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지요. 나무 장수 양반과 혼인하겠습니다. 저의 서방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유아는 어느덧 돌석이에게 정을 주고 있었습니다. 매일 묘지 앞에서 대화하면서 돌석이와 가까워진 것이었지요. 돌석이 역시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소. 정말 저희 색시가 되어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나무 장수 양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석이가 몸을 감싸 안으며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유아는 놀라서 얼른 돌석이에게 뛰어갔지요. 왜 그러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제가 여기에 매일 와서 물을 뿌렸구려. 이제야 모든 게 기억이 납니다. 돌석이는 청혼을 받으며 크게 감격한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강하게 각인이 되면서 건망증이 잠시나마 치료가 된 것이었지요. 돌석이가 갑자기 기억이 돌아오자 유아도 감격하여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돌석이의 집에서 조촐하게 혼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장가를 가던 그날 밤, 돌석이는 기뻐서 입이 귀에 걸렸지요. 유아를 아는 신혼 첫날 밤은 도무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음 날 밤에도 유아를 안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어젯밤에도 저를 안으셨습니다. 부인도 알다시피 내가 건망증이 있지 않소. 이해해 주시구려. 돌석이는 유아를 아는 신혼 첫날 밤이 머리에 강하게 각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매일 밤 유아를 안고 자고 싶어서 보채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아무리 건망증이라고 하지만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저 알아놓으면 책임질 겁니까? 어쩌면 좋소. 부인을 아는 기억이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구려. 그러니 좀 참으시오. 솔직히 말씀해 보시지요. 저를 계속 안고 싶어서 건망증을 핑계로 대는 거 아닙니까? 부인 편한 대로 생각하시구려.
유아는 나중에 코피까지 쏟았지만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돌석이가 매일 밤 보채니 유아는 얼마 가지 않아서 입덧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가 벌써 아이를 가졌구나. 경사로구나. 유아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서방님이 달려드니 어쩔 수가 없었사옵니다, 어머님. 유아는 입덧을 한 그날 밤 돌석이를 안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의 아이를 가졌으니 이제는 저 좀 그만 괴롭히셔요. 정말 고맙소 부인. 그래도 부인은 꼭 안고 자야겠소. 너무 사랑스럽지 않소. 정말 못 말린다니까. 유아는 돌석이를 닮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눈앞에서 본 돌석이는 감격하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석이는 다행히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까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이후부터 건망증이 많이 나아진 것이었지요. 아직 사소한 일은 계속 까먹고 있었지만 부인과 두 아들한테만큼은 건망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석이가 모시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맷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돌석이는 다시 건망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자꾸 까먹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심정은 이해하오나 이제는 맷자리를 알아봐야 합니다. 정말 미안하오 부인. 아직도 어머니가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구려. 아닙니다, 서방님. 제가 이래서 서방님과 사는 게 아닙니까? 유아가 돌석이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고 있는 그때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돌석이와 유아가 나가보니 미소를 머금고 있는 스님이 서 있었지요. 닭발을 하러 잠시 들렀는데 신세를 좀 져도 되겠소이까? 물론입니다, 스님. 어서 들어오시지요. 스님은 고을 어디를 가도 신세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쌀 한 줌만 던져주고 내보내기 바빴지요. 하지만 돌석이와 유아는 따뜻한 밥상을 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스하게 보시를 베풀어 주시니 부처님의 깊이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아하니 상을 당하신 것 같은데 극락왕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부디 상심이 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말씀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돌석이는 계속 한숨만 쉬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까먹을 테니까요. 옆에 계신 시주께서는 여전히 걱정이 많으신가 봅니다. 돌석이의 건망증을 들은 스님은 작게 탄식하며 관세음보살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듣자 하니 그 건망증 덕분에 두 분이 부부가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인연이 있을 수가? 스님은 잠시 물러 목을 축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여 좋은 맷자리를 정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저와 함께 알아보시지요. 스님께서 혹시 풍수지리에 대해 아십니까? 스님은 미소만 지을 뿐 더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돌석이와 유아는 스님을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스님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지요. 스님을 따라 계속 걷다 보니 익숙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유아의 전 서방이 누워있던 묘지였지요. 이 뒤를 맷자리로 정하시지요. 좌청룡 우백호로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기가 막힌 지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놀란 유아는 얼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제 망부가 누워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설마 명당이라도 된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스님은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의 음택 풍수를 보자면 후손 번영에 가깝습니다. 자손들까지 대대로 출세와 재물운을 타고났지요. 거사님과 보살님이 이곳에서 만난 건 천운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건망증 있는 거사님이 찾아오신 것은 보살님에게 불행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거 참, 어찌 이런 소중한 인연이 다 있을꼬. 돌석이와 유아는 감격하여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님 말대로 유아의 전 서방의 묘지 뒤로 어머니의 맷자리를 정하자 그 뒤로 농사가 풍성하게 잘 되면서 재물운까지 따라주었지요. 그렇게 돌석이는 점쟁이가 말한 대로 만석꾼이 됐습니다.
두 아들 역시 어릴 적부터 글의 발가 과거에 급제하였고 이조와 예조 판서까지 관직에 올랐지요. 스님이 말한 대로 후손들까지 대대로 출세와 재물운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돌석이는 그날 이후로도 가끔 까먹는 일이 있었지만 부인과 두 아들의 사랑만큼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노자는 복은 화가 의지하는 곳이요. 화는 복이 숨어 있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불행이 미래의 행복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고 현재의 행복과 안락함이 방심을 낳아 미래의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건망증이 심했던 돌석이의 전화위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 어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